네,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핵 담판을 마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다짐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이고요. 세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시간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이목 중에 저희의 이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쭉 두 사람의 이 회담 장면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요. 일단 역사적인 만남이다, 세계의 회담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던 만큼 중요한 회담 당일이 됐는데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두 분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 의원님. 네, 70년간 반목과 대립을 해온 두 정상이 일단 한 테이블에 만났다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보면 이제 가벼운 스킨십이라든가 또 악수를 할 때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다른 정상들하고 악수를 할 때 굉장히 손을 꽉 잡는다든가 또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는 좀 강하게 더 스킨십을 하면서 좀 괴롭힌다 할까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오늘 안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예. 뭔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는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외교 무대에 해외 외교 무대 중국을 제외한 해외 외교 무대에 나온 첫 등장한 그 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려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더 긴장되고 또 떨리고 만감 교차하고 또 여러 그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역시나 좀 그 긴장한 그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이후 또 굉장히 좀 잘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어제 밤에 시내 투어 나갈 때의 모습은 굉장히 활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에 카펠라 호텔에 도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처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그때까지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정상의 발언을 보면 사실 이제 발언만 봐도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들으시면서 좀 짧은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이다라고 할 부분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이 이제 회담 다 끝나고 합의문 발표할 때 이제 서명식이죠. 서명식 할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간단하게 언급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는 기대 이상의 회담 성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서는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특단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특단의 결단 때문에 회담은 아주 성과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 중대한 변화라는 부분이 저도 좀 인상 깊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리킨 이 중대한 변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 총리와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싱가포르에게 매우 감사함을 이제 전달하면서 우리도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그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어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싱가포르 여기저기 다닌 그 모습들을 일면과 이면 기사에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건물까지 크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이제 그런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 북미 수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이 동북아 평화까지 지향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싱가포르 저녁에 나갔을 때 그래서 또 깜짝 만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관광이었는데 그 관광이 단순한 관광 아니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국내에 어떤 그 보여준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먼저 원산 같은 경우가 이제 관광지구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마싱 스키장은 이제 겨울용으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거기가 명사심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어렸을 적에 그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해수욕장이거든요.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이렇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봤던 곳이 그냥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예. 어디다가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예. 그것을 이제 관광 상품화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이제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변화, 북한이 지향해야 될 것, 그리고 새로운 경제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집중할 곳이 어딘지 예. 그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AFP 통신의 그 보도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하지만 저희가 항상 그 기대했었던 CVID 언급은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합의문이 나오면 한번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만일에요, 예. 그냥 완전한 비핵화만 나오면 이것은 그렇게 썩 잘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4.27 우리 판문점 선언 때도 있었거든요. 선언 때도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이제 C하고 V하고 D는 나왔는데 I만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되돌이킬 수 없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CVID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CVID가 영어로 그대로 표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풀어서 쓰는 거죠. 예. 풀어서 쓰는 건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CVID의 내용이구나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상상 이상의 해당 결과였다라고 할 때 예. 우선적으로 저는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북한이 CVID를 받았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한 비핵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아주 잘된 그런 예.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좀 많이- 이따가 예, 예. 이거 나오면 뭐 예, 결과가 예.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그 AFP도 어차피 자신들이 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흘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도문이 좀 확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 뭐 뭔가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5시에 뭔가 딱 시간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5시로 알고 있다면 그때 뭔가 좀 그 드라마틱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효과를 노리고자 함이 있겠죠? 물론 그 CVID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개념의 어떤 표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이제 검증 가능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마 다른 어딘가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는가, 또 국제사찰기구가 언제 협의하느냐, 이런 그 부속적인 그 내용들이 다른 그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북한은 이 그동안 그 굉장히 그 성김 그 필리핀 대사하고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이 사전 그 의제를 조율했을 때 제일 진통이 있었던 것이 바로 CVID 그 개념을 넣느냐 마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CVID 개념이 안 들어갔다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측의 뜻을 예. 의견을 따라줬지만 내용은 CVID 개념이 충분히 들어가는 그래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 공동 그 예. 성명이 나와야겠죠? 구체적인 예. 그 내용들이 나와야만 확실히 알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이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공통적인 의견은 9.19 공동성명이나 4.27 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정도만 된다면 이것은 소득이 없는 것이다. 네, 라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능가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9.19 공동성명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도 낮은 수준이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 표현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어들을 서로 다르게 배열하면서 또 단어의 위치를 서로 다른 곳에 두면서 제가 볼 때는 CBID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워딩은 때는 안 들어갔어도 그 네. 의미를 포함하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 저는 라고 그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공적인 회담이고 예.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봐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예. 단독 회담 때 이제 모두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럴 땐 김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at's true. 그래요. 뭔가 약간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뭔가 이렇게 참회성의 어떤 멘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편견과 관행들이 좀 발목 잡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전과는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보여진 편견을 깨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거가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과거 북한은 그 미국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도발, 적대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예. 68년도 뭐 프레블로 납치라든가, 뭐 70년 중반 그 미군에 대한 판문점 도끼 만행이라든가, 예. 또 최근에는 오토 원비어 또 억류 그 사망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쾌하고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도발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과거들,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런 과거들이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예.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과거를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예. 사과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과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그런 이제 그걸 감정 인정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예. 이제 표현했고 또 미국도 이런 북한의 과거의 도발적인 행태 때문에 이 편견 이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발이라든가 미국을 자극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그 대외 정책에서는 이 도발이라든가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뭐 군사적인 어떤 도발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명하고 나서 너무 많이 좋게 해석을 하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 모두 발언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을 누구나가 알아듣기 쉽게 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 속에 지금 보면 뭐 발목을 발목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우리의 편견과, 발목을 예. 잡고 또 그럴 땐 관행과 편견이 우리의 뭐 눈과 귀를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특별한 건 아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과거에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그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에 그렇게 서로가 적대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고 그렇던 편견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 예. 또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 여기 서로의 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오해. 그래서 너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교수님 좋지만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예, 저는 그동안의 좀 관계를 네. 팩트 체크하듯이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 네.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하여간 해석을 해보면 예. 조금 너무 좋게만 해석해서는 곤란한 면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이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예. 그 얘기를 이제 이 모두 발언 속에서 한 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담 어쨌든 이제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뭐 예측을 나오는 하고 것 있는 같습니다. 상황인데 저희가 들어온 소식을 좀 더 추가해서 보면 네. AFP 통신에 따르면 북미 합의문에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포함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나 미국은 여러 가지 그 의제들을 노렸는데 크게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 의제였을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북미 수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북미 간의 정상화를 위한 이 조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 대북 경제 제재,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서 북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아마 이번 주요한 그 3가지 의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도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그 전에 오랫동안 이 북한의 그 외교적 목표는 미국과의 그 수교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미 연락 사무소라든가 또 워싱턴에 그 북한의 연락 사무소가 수립되기를 북한이 굉장히 바랬었는데 예. 미국이 항상 그것을 거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믿을 수가 없고 항상 또 북한이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수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예. 오랜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전폭적인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그런 많은 논의가 나왔던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그런 북미 외교 관계 수립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뭘 딱 어떻게 한다는 거는 항상 이 둘 나라 간에는 비핵화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그냥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BID가 이제 핵심이죠. 이 회담이 왜 열렸겠어요? 이 회담이 뭐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처음부터 회담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북미 수교를 위해서 회담하자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비핵화에 초점을 둔 회담이었고요. 그러면은 비핵화하려면은 뭔가를 북한에도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체제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이 비핵화에 대해서 CBID를 얼마만큼 준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 소위 말하는 뭐 관계 개선을 포함해서 평화체제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것들이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합의문 내용이 좀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계 정상화, 또 평화 체제, 비핵화, 유해 송환 요 4개 항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좀 해석해 주실까요? 예, 뭐 관계 정상화는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간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제는 이제 보통 국가의 관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는 결국은 북미 수교. 수교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북미 수교로 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이익대표부, 그다음에 네. 뭐 이제 대사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종전 선언이 있을 거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가침 협정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 체제 요거까지가 이제 포괄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비핵화 문제는 결국은 CBID가 핵심이죠. 그래서 CBID에 대한 시간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뭐 사찰받아야 될 대상, 그다음에 사찰 방법, 누가 들어가서 할 것인지 예. 이런 내용들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로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초기 이행 조치죠.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일부, 핵무기의 일부와 ICBM의 장비, 물자
그중에 일부를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빼낼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세 번째가 해당되는 게 비핵화일 거고요. 예. 네 번째는 이제 유해 송환 문제인데 이거는 그전에도 막 쭉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북한 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네 가지인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폐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놓고 또 양국 간에 이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과거 미국은 다른 그 핵 개발 국가의 그 폐기를 할 때 본인들이 돈을 댄 적도 있고 그렇죠. 다른 국제 기구에서 돈을 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그 핵 보유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라든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같은 국가에는 셈넌 루가 그 법안을 통해서 예. 핵 폐기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핵시설에 종사했던 그 인원들을 취업시키는 그 이제 비용을 이제 제공했었는데 경제 발전은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다른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미국은 핵 폐기를 다른 핵 개발 국가의 핵 폐기를 여러 차례 경험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북한의 그 비핵화에서는 아마 그 미국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핵 폐기 그 비용이라든가 뭐 핵시설의 종사자의 그 취업 문제 이건 뭐 한참 그 이후에 한 4, 5년 이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비용은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 그 어떤 직접적인 핵 폐기하는 그 비용은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예산 갖고도 한 일정 첫 단계에서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 전반적인 전체의 그 비핵화를 하려면 핵 폐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의회 승인이라든가 많은 비용이 따르므로 그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행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네. 핵과 관련된 시설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라늄 탄광까지 합하면 200군데예요. 200군데. 예. 그런데 그 200군데의 시설물들을 각각 건물별로 하나씩 돈까지 따지면 예.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건 뭐 1000 단위가 훨씬 그러겠네요.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핵물질, 그다음에 핵물질의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그다음에 핵무기의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그다음에 발사장비, 발사시설, 발사체.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폐기를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것이 카자흐스탄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모델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일부러 우크라이나 모델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카자흐스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폐쇄를 하고 또 제3국으로 이전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시키는데 그 돈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예. 그게 미국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한 것은 지금 우리 이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너누가 법안에 의해 가지고 1년에 4억 불씩 해서 16억 불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같은 것은 핵무기로 사용하는 우라늄은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농축 정도가 95%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핵무기로서의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걸 이제 상업용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은 이것은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농축을 저농축으로 바꿔서 그 양만큼을 이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미국이 다 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만하니까 좀 돈을 많이 주고 카자흐스탄이 요만하니까 좀 작게 주고 벨루루시는 아주 작았으니까 그 양만큼을 다 사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만들었던 넌루가 전 의원들을 불러서 그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추가로 또 들어온 내용이 AP통신에 따르면 합의문에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북한이 이른 시일 내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합의문에 담겼다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주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회담 이야기는 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이전부터 예. 미국의 제기가 백악관에서 됐었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번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얼마 전부터 서서히 흘러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백악관 선임 고문은 2차,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고 그 장소는 평양이 될지 워싱턴이 될지 뭐 여러 또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북한이 그 비핵화를 놓고 미국하고 북한이 그 첨예한 그 어떤 대립이 계속 진통이 계속 되어 왔었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번 6.12 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비록 CBID라는 표현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CBID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라든가 방법 세부적인 그 사항은 이 추가 실무회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이제 통 크게 다시 2차나 3차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에 이번 1차 회담 때 부족했거나 시간이 쫓겨서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서 이제 비핵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들을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른 시일 내 추가 회담이라면은 뭐 언제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6월 1일 날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을 했을 때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흘러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고 난 뒤에 사실상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6월 12일 날 회담도 이런 두세 번 회담의 첫 시작이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달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7월 달이잖아요. 7월이죠. 그래서 7월 달로 일단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이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3차 정상회담에 어떤 그 언지를 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하면 말하라고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필요하면 내가 백악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짜여져요. 그 이번에 6월 달에 여기서 정상회담 하죠. 7월 달에 평양 가죠. 그러면 가을에 말하라고나 11월 전에. 그렇죠. 정확해요. 11월 중간 선거 전에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세 번의 정상회담이 있는 것은 거의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세기사적으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후속회담의 필요성과 후속회담의 가능성은 더 필요하고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 들어오는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양 정상회의 서명식을 한 뒤에 곧바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두 정상 모두가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꺼려할 것입니다. 긴장할까요? 긴장 때문일까요? 또 기자들 앞에 서본 경험도 없고 또 수많은 질문들이 막 오고 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 정세 관련돼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 7년 동안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공포 정치도 시행했었고 또 경제 개발도 하지만 또 실패로 돌아간 그런 사례도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뭐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이 그 사이에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도 했고 또 실제로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하면 거기 대답을 못 해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제 최고 지도자를 우리 선거로 이제 뽑고 또 언제든지 또 비판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민주주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 최고 존엄을 망신을 준다든가 당혹해하는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그 의전이라든가 경호를 맡은 팀에서는 아마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5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극적 이벤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도
그 미국의 골든 타임 그 시간에 맞춰서 9시에 했고 예, 또 아마 이번 결과 발표도 어떻게 본다면 거기 아침 시간이면- 자기가 직접 주도를 네. 해서 이 기자들에게 또 발표하고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전체의 다를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의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 교수님도 지금 이 의원님의 말 동의하세요? 예, 우리 이수혁 의원님 말씀에 저는 뭐 동의는 하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미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다 나눠줘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기자들이 충분히 이게 공부하고 난 뒤에 질문하면 질문이 좀 아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상 이상의 성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걸 이제 충분히 공부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자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기자들한테 안 나눠준 것 같습니다. 5시는. 준비할 시간은 안 주는 거예요? 5시는 그러니까 충분히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그 이 예습을 해야 질문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한데 뭐 내용이야 나쁘지 않겠지만 예. 그 주는데 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러는지 그건 아직은 이해가 안 근데 이제 갑니다. 아까 그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전향적인 그 태도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어떤 인터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어떤 예행 연습이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4.27 판문점 선언할 때 예. 사실상 뭐 다 끝나고 나오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예. 대신에 이제 기자에게는 안 했잖아요. 기자들 네. 질문은 그런 행태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하고 준비가 덜 된? 네, 준비가 예.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네, 들어오는 내용을 또 좀 더 전해드리면 예. 북미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을 하겠다. 또 평화 체제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을 하겠다. 합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연이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화로 향한 어떤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좀 기대해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예, 거의 그렇습니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좀 종전선언 예. 이 자체는 뭐 어떤 그 내용도 좀 포함될 거라고 그렇죠. 예상되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이 당사자 누가 참가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처음 나왔을 때도 2007년도 나왔을 때도 이 3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미국이 세 국가의 정상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예. 우리 한국이 참여해서 남북한 미국 3자가 종전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종전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모르는 참 처음 낯선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미 그 2007년도에 우리 남북한 미국 사이에 얘기가 좀 오고 갔었고 예, 예.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적대 관계가 오래되고 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평화협정을 맺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 도발을 하면 안 되니까 전쟁 행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예. 종전선을 하는 것이 관례화가 돼 있습니다. 예. 이 78년도에 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종전선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평화협정을 맺었고 94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94년도 5월달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서 종전선언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전투 행위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5달 후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어떻게 본다면 이 양국의 또는 제3국의 제3개 국가의 그 당사자들, 그 정상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선언을 하는 그런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전쟁 행위나 전투 행위 또 도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먼저 이게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구체적인 뭐 평화 체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예. 그 군대 문제라든가 NLL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또 수교 관계를 예. 논의할 그런 이제 평화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에서는 이 종전 선언과 이제 비슷한 종전 선언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종전 선언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남북미 3자가 노력한다는 그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뭐 유해송환 얘기는 이전부터 쭉 나왔다 했지만 어쨌든 북미가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송환을 합의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두 나라가 과거의 어떤 6.25의 아픔을 딛고 이걸 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도 좀 싫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좀 그럼요, 보십니까? 그럼요. 그건 이제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예. 그 DMZ의 평화 지대화 예. 하면 유해 송환, 유해부터 발굴하는데 양쪽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뭐 남북한의 그 유해만 나오겠어요? 뭐 여기에는 이제 미군의 유해도 있을 그렇죠. 거고 뭐 중공군의 유해도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기 DMZ라고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 유해를 발굴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굴해서 그걸 뭐 중국으로 넘기고 우리가 발굴해서 미국으로 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중요하죠. 북한도 사실상 그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해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담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라고 하는 큰 아픔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딛고 미래로 나가자 뭐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이제 그 종전 협정 또 평화 협정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돼야 될 텐데 또 남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어떻게 좀 앞으로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서는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이 체제 보장 문제하고 결국은 이제 뭐 경제적 번영 여기다가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CBID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연동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회담 자체가 비핵화 회담인데 나머지는 이제 뭐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적 번영을 해주는 것은 비핵화를 얼마나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등가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는 이제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예. 아까 이제 시청자의 일을 위해서 합의문에 아까 저희가 그 올라간 자막들 중에 CVID 언급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워딩은 포함되지 않았을지언정 이전과 9.19 공동성명이나 4.27 어떤 그 판문점 합의문보다는 더 진전된 내용이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CVID에 준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이 만나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마 가장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게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하고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예. 아마 CVID에 이 문구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것 가지고 아마 굉장히 이제 두 팀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CVID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한국 문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모습을 속에 이제 아까 이수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이제 과학자들, 핵물리학자들의 전직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전직 문제.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인공위성도 나중에 우리는 발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북한에서 목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VID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더라도 읽어보면 북한이 그냥 주권이 침해 안 당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몇 번 이렇게 읽어보고 저쪽에 있는 글자를 이쪽으로 조합을 해보고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뭐 들어가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어쨌든 평화를 향해서 비핵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앞서서 이제 두 정상이 서명을 하고 잠시 기자들과 이야기를 좀 약간의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좀 약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언제 만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나누게 될 내용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7월에 이루어질까요? 평양회담? 회동? 7월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싱가포르에서 만나는까지도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뭐 호텔, 숙소 이런 여러 가지 동선 이렇게 했는데 평양 같으면 뭐 굉장히 빨리 진전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우리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CBID라든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추가 이행 조치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위험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7월은 좀 빠를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을 정도가 좀 더 저는 볼턴하고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좀 더 추가 실무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성김하고 최선희 부상이 더 많은 구체적인 어떻게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CBID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예.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이냐. 그 뭐 지난번에 그 저기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쇄하고 폭파시켰지만 그 예. 나머지 영변에 있는 많은 그 시설들을 어떻게 불능화시키고 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또 예. 사찰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94년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합의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사찰 검증 문제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돼갖고 그렇죠. 회담이 또 난관에 빠지고 다시 무의로 돌아간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찰 검증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정상회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정상회담에서는 실무진에서의 어떤 큰,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볼턴이라든가 김영철 혹은 성김이라든가 최선희 이 실무 라인에서 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그런 수준을 제시한다면 또 미국 국내에서도 만족할 만한 또 의회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면 2차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로도 충분히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저희가 좀 기대해 관심 보도록 갖고.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